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권이 어떤 쇄신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진에게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부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올 걸로 보이자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이렇게 당 대표실로 불러서 비공개 1대1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KBS 이사회에선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보수 언론 출신인 새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여권 이사들만 모여 통과시켜 인사 논란이 또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여당 국민의힘의 오늘 움직임부터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공개회의를 최고위원, 일부 당직자와의 비공개 면담으로 돌린 겁니다. 당내에선 지도부 책임론이 공개 거론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면담 자리에선 지도부 사퇴를 포함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지도부가 어려운 결단을 하고 먼저 함께 책임을 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고강도 쇄신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당내 기구인 혁신위원회 출범은 고려하겠다면서도 인적 쇄신 여부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론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 지도부를 대체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요구하는 당 일각의 주장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당장 내부 비판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도 인적 쇄신 없이 흉내만 내는 건 다 같이 죽자는 거라면서 당이 대통령실과 과감하게 선을 긋고 치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지도부가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임명직 당직자를 포함한 인적 쇄신과 탕평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일요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쇄신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김 대표 주변에선 지도부가 왜 저자세여야 하느냐며 인적 쇄신에 반대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전쟁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을 향해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이는데 빠르면 이번 주말 쳐들어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3일 성명을 내고 가자 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는 군사작전이 벌어질 구역이라면서 민간인들은 와디 가자 이남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 지구 주민 110만 명은 이스라엘군의 발표 이후 24시간 내 남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양측에서 3천 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미처 피하지 못한 민간인들의 인명피해도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했던 하마스 무장 세력을 격퇴하는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잠시 뒤 하마스 대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끌려 나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0일 하마스 조직원 1,500명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를 360도 가상현실로 살펴보는 이슈 360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불꽃놀이가 아니라 공중에서 로켓과 로켓이 서로 충돌해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적이 쏜 로켓을 공중에서 맞춰 격추하는 방어체계, 이스라엘이 자랑해온 아이언돔입니다. 말 그대로 강철로 지붕을 덮듯 방어한다는 건데 상대가 로켓을 쏘면 레이더가 이걸 포착하자마자 통제센터에서 요격 명령을 내리고요. 그럼 탐이르란 미사일이 솟구쳐 올라 로켓을 요격하는 겁니다. 로켓이 마하 단위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걸 나라가 맞추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번에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무장 세력 하마스가 한꺼번에 수천 발을 벌떼처럼 포격하니 이걸 전부 다 막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냥 흘려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LAMD 체계를 2026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장사정포를 쏘면 발사 즉시 레이더로 감지합니다. 한꺼번에 200개 넘는 표적을 탐지해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곧바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방어하는 겁니다.
한 개 포대가 192발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고 최대 2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북한이 하마스처럼 한꺼번에 수천 발, 10,000발 넘게 포격하면 제대로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아예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기 시작하면 그게 어딘지 찾아서 원점 타격해서 무력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우리 군은 지하를 뚫고 들어가 타격하는 무기, 장사정포 킬러라 불리는 전술지대지 유도탄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정보전에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최고라던 정보기관 모사드가 제 역할을 못한 탓에 하마스 포격을 미리 알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북한 도발을 막을 미사일 체계를 갖추는 것뿐 아니라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보전 능력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슈 360입니다. 60대 쿠팡 하청 노동자가 새벽 배달 도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 곁에는 배달하던 쿠팡 택배 상자들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경고등을 울리며 갓길로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는 화물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60대 박모 씨가 새벽 배송을 위해 몰던 차입니다. 박 씨는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군포시 한 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일할 때 입는 파란 조끼 차림, 머리 부근에 종이 박스와 보냉백 등 택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쿠팡 이름이 써 있는 상자와 프레시백이라고 불리는 보냉백, 이거 3개 들고 올라가다가 그걸 하신 거거든요. 박 씨는 쿠팡 자회사에서 새벽 배송 물건을 받아 배달하는 물류회사 소속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이 급여를 주거나 직접 근로관계는 아니라며 자영업자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 사망과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과로사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페를 운영했던 박 씨는 코로나 뒤 낮엔 카페를 지키고 밤에는 택배 분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카페 문을 닫게 되자 밤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물건을 날랐습니다. 고혈압 외에는 다른疾病이 없다니까 혹시 몰라서 부검은 의뢰한 거예요.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